전에 수업이 되게 재밌었죠. 요 근래에 제가 좀 재수가 없나 봐요. 계속 강의를 다니는데요. 강의를 다니고 점심시간 이후에 걸려서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앞타임에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셔서 부담이 좀 되네요.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환경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업과 멘트가 있긴 한데 교과서를 제일 많이 썼던 교사 중에 한 명이다. 어떤 일도 하고 있다, 어떤 일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게 환경교사로 10년을, 지금 11년대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좀 졸업하신 지 별로 안 되셨죠? 여기 다 20대 아니시나요? 자, 고등학교의 분위기,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언수, 외탕, 수능 과목이 아닌 모든 과목들을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환경교과는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요. 시험도 안 보는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선생님들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거기 안에 환경 안에는 동물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산림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선생님들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멸종 위기교사. 멸종위기종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개체수 50 이하의 종을 이야기하죠. 전국의 환경교사가 50명 이하입니다. 아쉽죠? 네. 근데 지금 수능 과목을 하고 있는 입시가 아닌 과목으로 10년을 버텨왔다. 그게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도 똑같아요. 수능 과목 아닌 거, 시험이 아닌 거, 나하고 필요 없는 과목이 아닌 거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수업하고 있으면요.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처음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다른 선생님들은 아까 몇백 명 정도 되시는 환경 선생님들이 다 지금 전과를 해서 몇 분 안 남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그러면은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정면으로 애들하고 같이 놀자. 놀면서 한번 수업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들과 놀면서 수업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동물교육이 아마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마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들을 지금 외부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처럼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쳐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도 이제 되게 많이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보완하고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45분에 시작했으니까 4시 15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쭉 가도 되겠죠? 그래도 좀 마음 편한 게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가면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강의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데가 학교 선생님들 강의, 제일 많이 들어오는 강의이긴 하지만 딱 보면은 일단 앉아있는 것부터요.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뻗으면서 몸이 뒤로 가 있어요. 네 강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봐보자. 그리고 그분들은 꼭 다이어리 하나 가지고 면서 자기 일을 하시더라고요. 들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10분 안에 허리를 저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강의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무관심을 처음에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 행정직에 계신 분들 참 재밌죠. 교육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재밌는 게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하고 아무리 웃긴 얘기 해도요 안 웃으세요. 근데 한 가지 웃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웃으실 때. 재미없는 얘기 했는데 과장님이 웃으시면 되게 웃겨요. 그리고 피드백이 똑같습니다. 뭐였냐면은 수업 다 끝나고 정말 강의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표정이나 좀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 드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뒤에서 쭉 훑어봤을 때 선생님들 너무나 참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좀 말을 좀 제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제가 준비한 게 한 4시간 정도짜리 강의 다른 데 가서
4시간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압축해서 1시간 반에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아마 종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입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 전에요. 솔직히 외부 강의하면서 지금 저희 강의를 위탁해주신 박아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를 좀 받았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이 정보들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들은 얘기보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을 하면서 듣는 좀 성격이라서 한번 선생님들한테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직접 수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가 있는데요. 나는 수업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수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초록색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할 시간 되게 좀 많이 드릴게요.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죠? 자, 다시요. 노란색은 나는 아직까지는 좀 강의에 대한 생각, 외부 강의에 대한 생각은 없다. 초록색은 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빨간색은 나는 좀 아직까지 불안하다. 라고 들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현저하게 빨간색이 많네요. 자, 이 상태로 그냥 편하게요. 그냥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제가 볼 수 있게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이 볼 수 있게만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뭐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강의를 하셔야 될지 모르니까. 자, 꿋꿋하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 선생님. 뭐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관심을 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초록색 아까 보실 건데, 금방 또 숨기시네. 초록색. 예, 선생님. 초록색 다시 해주세요. 네. 예.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 싶으신? 제가 예전부터 이런 강의를 계속 하고 싶었고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이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있고요. 역시 펀딩 앞에서 좋은 정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한 분만 다시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안 들죠? 선생님 뭐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문제긴 한데요. 한편으로 일하는 펜션에서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철학, 그러니까 가치관, 철학 가치관. 지금 관심, 그리고 스킬, 그다음 철학, 가치관에 대한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생님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교육을 할 때 가장 처음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가장 먼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자료에 대한 부족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거 카라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들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관이나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스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좀 이렇게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비슷한 학년교육과 기후변화교육, 산림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들에서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스킬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선생님 좀 하셨었는데요. 저도 조금만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하면서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4가지 단어, 사자성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자성어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거 선생님 들어가고 있죠. 흔들고 약간 해주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애들이 잘 맞춰요.
진짜가 없네요. 아니죠. 돼요? 시간상 정답부터 얘기해 볼게요. 거위. 처음에는 열린 마음.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 주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이 문제가 어려우면요 좀 쉽게 갈까요 우리? 아니 너무 열받으시지 마세요. 다 못 맞았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쉬운 것도 준비했어요. 한두 번 강의를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열린 선생님 생각 공유 또 실제 적용 또 열린 마음.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의 전에 요구하고 싶은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린 마음, 두 번째 생각 공유,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적용.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의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경님의 짧은 생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지 않은 것이 없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이요, 더운 여름에 힘들게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강사 듣고 얻어갈 게 있을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다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요, 글쎄요, 아무것도 얻어가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조금은 그래 무엇인가 하나 얻어갈 수 있겠지 라는 조금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후에 강의를 하실 때 머릿속에서 아니면 행동에서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1시간 반을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느 농작물 박람회에서 맨날 1등을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는 매년 이 옥수수 씨앗을 외부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나눠줘요? 당신은 1등 하려면은 당신만의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당신만의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들판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게 마당이다. 만약 이웃의 농부가 품질이 떨어지는 옥수수를 키우면 내 옥수수 값도 그 꽃가루가 날아들어 수분이 되고 내 옥수수 품질도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공유에 대한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니까 지역별로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나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후에 이런 수업 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수업 했더니 이렇더라, 애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더라, 애들이 정말 이야기를 못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생각들을 보태어 나간다면은 그게 첫 시작하는 동물교육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후에도 선생님들과 연락처를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상 실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이 연수할 때 또 하나의 제 요구는 뭐냐면은 맨날 외부나 가서 이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도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수업 스킬들이 나온 건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무슨 뭐 공립학교만 될 거야. 저거는 뭐 사립학교만 될 거야. 아니면 저기는 어디서 펀딩을 받아와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 사람 되게 똑똑할 거야. 보세요. 제가 똑똑하게 생겼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아요. 진짜. 근데 다들 안 믿더라고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저는 일부러 막 책 같은 것도 좀 안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넓게 하는 것들을 저는 선호하고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깊게 하는 것들은 학생을 좀 수업하는데 약간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딱 한 가지의 장점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장점들을 어떻게 찾고 찾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 수업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환경교사가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웬만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보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10개에 가선 3개는 실패하고요. 7개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해도 네, 다음에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해서 수업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만 아이들이 이쁜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은 오픈된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길었네요. 저는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피교육자, 즉 학생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프린트먼을 좀 보시면요. 겁나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교육학계의 아버지신 피아제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쓰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중고등학생의 차이, 초, 중, 고등학생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지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쪽의 최고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피아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놔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먼저 타임에서도 이야기 주셨었는데 수업 스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하고요. 그리고 체제적 교사 설계라고 하는 건데 수업을 50분 또는 1시간 반을 수업을 짤 때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30분 정도 해서 총 1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에 수업들이요, 아무리 협동학습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잘 발전되고 있고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단위식 수업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애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교실 내 교사 중심의 말로만 전달되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지식을 위한 외적 동기, 즉 외적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험이죠. 시험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단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학생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학교에서 무슨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들이 꼭 오셔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학부모님이에요. 학부모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교 오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상하게 학생들 앞에서는 재밌게 얘기하는데 학부모님들 보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상한 병인데, 왜냐면 이게 왜 생겼냐면 학부모님 오셔서 똑같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무슨 사고를 치고도 우리의 애들은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원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요, 어떠냐면 예전에 대가족화해서 핵가족화 되면서 다 자녀가 한둘뿐이 없는 아이들이죠. 뭐냐면은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오냐 하면서 자라왔던 아이들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요즘에 컴퓨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컴퓨터 쓰는 양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부모님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는 서울대평이라는 것도 생겼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즘 뭐 입학사정관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대도 좋은 대학도 많이 가는데 서울대평이 이런 거래요. 최근에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데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률로 불러간대요. 왜 그럴까요? 승진이 안 돼서. 지방대 나온 애들이 승진이 되는데 취업까지는 잘 됐죠. 근데 승진이 안 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봤더니 뭐냐면은 회사는 팀워크인데 팀워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잘하는 데라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자료 찾아주고 막 요즘에 뭐 입학사정관이나 무슨 뭐 입시 설명회 가면요, 아이들 반 부모님 반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 5가지 정설화된 게 있죠. 저도 이제 유치원을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아이가 있어서 그것들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들었는데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저희는 할아버님이 한 3년이나 도와줬는데 빚을 안 대주시고 가셨죠.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카드를 긁으면은, 학원 카드를 긁으면은 물어보지 말라.
제가 근데 학교에서 입시 전문 좀 10년을 했었어요. 근데 애들을 막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를 읽고 우리 집사람이 무관심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정보력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배워야 될까? 동물교육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요. 50분 환경 수업을 할 때요. 심지어는 40분을 동기유발을 해요. 10분 동안 수업을 하더라도 40분을 동기유발해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기부여와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흥미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흥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수업을 할 때요. 재미난 이야기, 개콘에 대한 개콘 보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회사 생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면서요? 부장님이 개콘 보고 똑같이 성대모사 하는 거. 애들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개콘 보고 똑같이 성대모사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기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애들을 보면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요즘에 되게 사악할 수도 있지만요. 착해요. 그걸 다 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나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얘기들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 34시간, 68시간 정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보다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금 에피소드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흥미 이퀄 재미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진짜 흥미란 무엇인가? 이거죠. 애들에게 내발적으로 자기가 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유레카. 듣고 나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의 삶과 연계된, 생활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기 환경화라고 하는 분들을 조금 먼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환경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 형님의 발달 심리학 전제를 이야기하면은 아까 프린트물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애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렇다. 추상적인 내용들로 경험을 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 동영상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 사회교육이나 아니면 이렇게 흥미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애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는 수업 그리고 내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있는 경험들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압축된 내용들도 고등학생한테는 전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애들보다. 그리고 그러지만은 애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 교육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 동물은 이런 거야, 종은 이렇고 이런 내용들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 시험에 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성, 가치, 태도, 행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내용, 그리고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지적 전달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도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물교육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이론들로 핑거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교육 쪽의 목표는 애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소요양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물교육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이론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생기고 정보와 지식이 생기면은 관심과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치와 신념이 생기고 태도와 행동이 생긴다. 지금 동물보호교재 제목이 뭐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내용이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있고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알면은 된다. 즉 먼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책 제목에 가장 큰 모순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각각의 가치와 신념입니다. 요즘이요, 뭐 국정원 사건, 뭐 어제 그 선서를 안 했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만 봐도요, 각각 안 해요. 아,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요, 지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맞으나 문제는 그 안에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로드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드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로드킬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도로에 어떤 사기 한 마리 죽었어요. 죽었구나. 근데 그게 로드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로드킬이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 로드킬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관심이 생깁니다. 왜 생겼지? 이런 왜 발생되지? 자동차가 이렇게 취업으로 만들어졌구나. 아니면 어떤 도로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고 거기에 관심이 생기면 가치가 생기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모든 수업 안에 이 내용들, 정보와 관심과 가치와 태도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한 번의 수업에서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죠. 만약 이것들을 한 번 50분 내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라면은 뛰어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간다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장기적인 생각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핑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식에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참여하여 그것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경험을 갖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의 목적이 정확히 나옵니다. 학교 교육과 사회환경 교육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요,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힘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힘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애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어디로?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서 주위에 있는 자기의 관련된 어떤 카레에서 만들려고 하는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지자체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기 환경화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자기 환경화는 이런 것 같아요. 비자기 환경을 자기 환경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로드킬이 내게 아니었는데 로드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보를 듣고 관심이 생기면서 로드킬은 정말 불쌍하게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을 바로 내일, 오늘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목표가 하나 생긴 거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물이 복사해서 나가 있나요? 파워포인트가? 나가 있네요. 그냥 이 자료를 놔두고 갈게요. 놔두고 갈 테니까 혹시나 이 내용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전에 사회교육을 받았던 애들과 요즘에 사회교육을 받은 애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순수하게 보시면 현실을 좀 봐야 될 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회교육을 받을 때 정말 관심이 있는 애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자, 근데 요즘에요, 이런 표현이 좀 그냥 제가 보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요즘에 이상하게 외고나 과고 애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해요. 카나다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애들이 활동하는 순수한 목적을 외도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일부 애들이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싫은데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차피 피교육자니까, 나이스원 학생이니까 그들도 바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요, 예전에는 지금 선생님들처럼 제가 학교 선생님들 연수할 때랑 선생님들 연수할 때는 되게 마음이
여기가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동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옆에서 시간을 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힘든데 선생님들은 그나마 동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애들도 사회교육에서 듣는 아이들도 동기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일부 아이들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서울대에서 무슨 컴퓨터공학과에서 무슨 그 애들 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진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오죠. 근데 요즘에는 4분의 3이 과거하고 외고 애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모든 활동을 하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관심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 아이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예전보다 동기 유발에 대한, 그리고 재미에 대한, 흥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관심이 없는 애들이 알아서 왔어요. 그 아이들을 바꿔야지 우리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원래 동기 있는 애들은 냅둬도 잘해요. 그렇죠?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정보 찾아보고 합니다. 근데 동기 애들이 왔다면 그들을 더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워낙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셔서 그냥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시작부터요, 아마 제가 애들을 참여하는 수업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생각, 열린 마음, 생각 공유, 실제 적용. 이런 것도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 가셔서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꼭 10분 전에 미리 가셔서 애들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못했는데, 이거 그 종이 나눠주면 돼요. 선생님들하고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이야기 내실 수가 있어요. 피교육자들하고 학생들하고. 뭐냐면요, 처음에 딱 여기 쓰면요, 저도 그랬지만은 가장 먼저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먼저만 바라보고 막 이러고 이야기하면은 얘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0분 전에 와서 무엇인가 수업 자료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와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 자신이 없으면 처음에 내가 한 번에도 얘기했던 그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5분을 잡아야 돼요. 5분을.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도요, 수업 5분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학교의 수업 스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왜냐면 5분이 중요하거든요. 아, 저 선생님한테 뭔가 얻어갈 게 있다 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그 느끼는 게, 아, 저 선생님 정말 똑똑하다 가 아니라 수업 재밌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쉬는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다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딱 끄집어낼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아까 선생님들 막 조금 여유 있다가 아까 플래시 막 올라가고 나니까 어땠어요? 한 번에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다가 아주 작게 사탕이나 아니면 약간의 선물들이 가미가 된다면은 애들은 더 눈에 불을 뜨죠.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요, 인터넷에서 플래시 쪽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애들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 좀 봤지만은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로 그냥 액션만 줘서. 그런데 조금 더 저학년이다 그렇다면은 그냥 소리 없이 갈게요. 일부러 색깔을 맞춰준 거죠. 일부러 색깔 맞춰서 좀 더 맞추게 편하게 하는 거. 자, 뭐냐면요, 이거를 애들한테 꼭 어렵게 해서 못 맞추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시험해볼까? 이거 시험에서 뭐 하려고? 그쵸? 어떻게든지 맞춰서. 이런 질문들은 뭐냐면은 수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고 아이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스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목숨 걸면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가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했던 게요. 아마 이 종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종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거는 꼬박꼬박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일본에서 사왔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자료인데 이거요. 근데 요즘에 학교 앞에서 학원에서 이제 OX 부채를 주더라고요. 다 수거해서 요즘 그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다니냐면요. 자, 이겁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선생님 왜 행복하세요? 대답하세요. 빨리. 이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질문. 그냥 무조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대답 안 해? 빨리 해.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을 분위기를 유도시키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써 답을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 쪽을 생각해요. 내 수업 잘 듣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수업하는 동물 보호에 관련된 이 내용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수업 잘 듣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아까 지금 오늘 원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시간당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환경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도 자기 환경화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도 또 자기 환경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기 위한 분위기를 잡기 위한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인가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은 어떻게 던져야 되냐면은 자, 행복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누구 얘기하세요? 즉, 질문 먼저 하고 학생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은 뭐냐면은 자, 어떤 학생 일어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학생을 먼저 뽑고 질문하는. 왜? 애들한테도 생각할 시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대부분의 아이들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하세요? 자, 질문할게. 자, 그때 애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재수만 그래, 제발 안 걸려. 그 생각을 하지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번호가 걸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테러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애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 나눠주는 이 종이 세 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을 움직인 거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뭐일까? 먼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가장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벽에다 다 붙여놓고요 가운데다 깃발 하나 세운 다음에 자, 여기부터 선생님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걸어오세요. 자, 걸어왔으면요 이제 선생님 세 걸음 걸어왔는데 왜 세 걸음 걸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자, 뭐냐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애들한테 이런 종이를 주던 아니면 OX를 주던 아니면은 먼저 쓰게 하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이 종이 다 저한테 주셔야 돼요.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 이 종이로만 쓰셔야 돼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예요.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 쓰시면 돼요.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드린 게 수업 목표 설명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둠 활동 많이 하시죠? 그렇죠? 모둠 활동하는 이야기. 모둠 활동 한번 해보죠.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별로 아니셨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다 이름하고 아세요? 같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이름은 다 아세요? 지금 횟수는 몇 달째 수업하고 계시죠? 네. 학교간의 얼굴만 알고 이름을 잘 모르고 있죠. 아마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 몇 명 왔는데 자, 이제부터 모둠 활동하자. 저기 앉아. 아니 모르겠다. 얘들이 알아서 모두 해. 잠깐 쉬고 있을게.
이렇게 모든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건지 한번 봐보죠. 자, 지금부터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한 조당 4명은 하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인원대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둠의 이름을 하드성어로 만드시고요. 모둠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외우세요. 자, 그리고 하드성어로 된 것들을 사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번 빼고요. 그 다음에 모둠원 젖히고 하나게 오는 사진 한 장을 찍으시면 미션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모둠 짜면서 여러 가지를 얻었죠. 사진 한 장 얻었고 이름도 외우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냥 저의 목적은 왜 모둠만 만들면 된다. 솔직히 이름을 외워도 사진이 솔직히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의 수업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손을 모으고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교사는, 강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할 거예요. 계속 시계를 보고요. 몇 분 남았는데 되게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했니? 안 했니? 빨리 해. 이렇게 하면서부터 애들은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교사가, 강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옆에서 화이팅 소리가 들려요. 옆에 끝났네? 빨리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괜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지금부터 아주 짧게 하나 재미난 선생님들 생각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난 것들을 해볼게요. 지금 모둠이 아주 7개인데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아무나 지금 제 앞에도 있고요. 저 뒤에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그냥 종이 한 장 준비했어요. 그냥 나무 잡지에다 찢어 동물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 장만 가지고 오시죠. 뒤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줘야죠. 원래 제가 가지고 다니는 광고주가 있어요. 이거 수업할 때마다 가끔씩 수업 스킬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가지고 다니는 게 리더십에 관련된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꼭 그거는 제가 빼놓다가 꼭 이렇게 예시를 들 때 이야기를 드리는 그걸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막 어거지를 써야 되는데요. 동물교육은 이거다라고 해도 설명 안 하고 저는 그냥 제가 동물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나 선생님들이 따라하실 것 같아서 그냥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자, 사랑은 무인도의 모래사장을 걷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기 밑에 뭔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뭐냐면요. 이게 유리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것들을 밟고 갔을 때 더 넓은 바다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사랑은 아픔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동물 보호 교육이라고 한번 가보죠. 자, 다시 좀 바꿀게요. 동물 보호 교육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시간을 쪼개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수업 스킬이에요. 뭐냐면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 광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30분 후에 너희들 발표할 거야.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이 얘기하고 끝내요.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놀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죠. 자, 시간을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아무 얘기하시지 말고요. 한 30초 동안 난 이 광고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시간상 이렇게 한 거리에 죄송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따가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조정을 뽑아야지. 조정을 뽑으시는데요. 애들한테 조정 뽑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 장 뽑은 다음에 발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친구가 좀 더 낫겠다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발표를 하고 이제부터 조장을 뽑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장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10명 중 9명은 뭐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죠.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요 하나 둘 셋 하면요 위로 올리셨다가 이 친구가 좀 이 선생님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명의 무덤이면요 3대3이 나오거나 2대2가 나오면 머리 아파져요. 그렇죠? 다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를 딱 가르쳐놨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3대3이요. 어떻게 해요? 살짝 더. 알죠? 이제부터 조장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를 펴면 조장이 분을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조장 다 뽑혔죠? 자, 생각보다 짧게 뽑히죠? 달병보다 빠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할 시간을요, 죄송합니다.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죄송했는데 2분 정도 드릴게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정리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조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더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모두 모여서요 2분 33초 더 드릴게요. 2분 30초 동안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동물교육은 이거다, 그 이유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기에서 끊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좋아하셨던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싶어서 손을 드시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렇게 심지어는요 조장까지 손을 들고요. 자, 나오셔서 저기 마지막 주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저희는 아까 사자성어로 이름 지은 마서운고입니다. 네, 이 이미지는요, 그 어떤 녹차밭으로 보이는데 감자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감자밭은 많이 심으려고 꽉 차게 하면 안 되고 이랑 사이에 60cm 거리가 있어야만이 감자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저희 조는 그 동물 보호는 퇴비다. 네. 그래서 이런 화학 비료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냄새나고 투박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계에 더 이로울 수 있는, 네, 그래서 퇴비다라고 있었고, 또 동물 보호는 농부의 삶이다. 그래서 조금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감자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욕심을 비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삶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자체의 푸른 밭이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식물과 더불어서 적당히 먹고 또 그 힘으로써 다시 밭을 길러내는 그런 건강한 순환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푸른 밭이다가 있었고, 또 동물 보호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랑 사이에 넉넉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개체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네, 그 외에도 맛있는 찌개다, 똥이다, 녹색이다, 네, 이런 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물 보호 쪽에 이론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요, 얼추 저희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론들이 많은 이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자,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감정화예요. 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 바탕이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압니다. 근데 그것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게 바로 수업 스킬이죠. 자, 원래는 두 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좀 받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그 에드크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소프트에 대한 부분, 그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저희 교사 모임과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의 스킬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거 이후에 협동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과 같이 스킬을 이용해서 수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참 이거를요, 대학 강의 가서 이제 학부생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용을 안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외부 나가서 안 했던 이유가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동기가 아니죠.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막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교육, 산림교육을 받으시는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맡깁니다. 강사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선생님들 수업 재밌게 해주세요, 스킬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해주세요, 이 수업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수업들을 한 2-3시간 정도 하죠, 직접 하면서.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가서 진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모습,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뛰어나세요. 가끔씩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작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 준비해 오시고 어마어마한 스킬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 나 지금 이렇게 그 신호등이라고 하는 색깔 들고 애들 발표하는 거 배웠어, 나 뭔가 또 배웠어. 그러면은 갑자기 맥락도 없이 무엇인가 스킬이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막 뭐에 대해서 A라는 부분 하다가 갑자기 B라는 활동하고 다시 A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뭐냐면요, 수업에 맥락이 없고 흐름이 없게 만든다. 왜냐면요, 그게 뭐냐면 난 배웠으니까 하고 싶거든. 어떤 입장이에요? 교사의 입장이에요. 철저한 강사 입장. 내가 배운 건 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수업했는데도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이 외의 협동학습이나 다른 수업 스킬적인 부분들을 다 배워오세요. 정말 아까 뭐 이렇게 수업 진행할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 수업 목표 제시하는 거,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흐름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 대부분 수업을 망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교사의 욕심입니다.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꼭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연결고리를 맥락을 못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지식 전달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체제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수돗물을 틀어놨는데 우렁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군청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저 수돗물을 틀었더니 누렁이 나오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군청에 지금 이렇게 대답해요. 수도꼭지에 전자가 제거되고 더욱 안정화한 화합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공기 중에 산소가 산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미리 안정화된 산화물로 산화시켜야 합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보냈던 답은 하나예요. 녹슬었으니까 바꾸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공무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요. 산화 과정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왜?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자, 그런데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철저하게 학생들 시선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요, 교사의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아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런 얘기 드렸죠. 저 되게 똑똑한 놈 아니라고. 깊이 알고 싶다고. 깊이 알고 싶보다 넓게 알고 싶다고. 깊이 알면 할수록 이걸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애들한테 정확하게 목적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100이라는 것들을 알면요, 내가 어떤 자료들을 더 넣을까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을 없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저도 되게 애매모호한 게 지금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경교육 쪽이나 삶교육 쪽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봤을 때 이걸 하고 나중에 무슨 수업이 잡혀가서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진짜 되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세요. 하시고요. 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수업 설계를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를 쭉 써보고요. 목표에 따라서 쓰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추가하지 말고 자르라는 거죠. 100을 알면요. 10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교육의 어떤 철학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50분 동안 모든 것들을 끄집어낼 게 아니라면은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앞 시간에 뭐하고 스타일도 얘기했으니까 그것들 알고 나간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줄여나가라. 다 줄이고 난 다음에 다음번 수업할 때 또 넣으세요. 수업할 때 뭐가 부족했는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넣은 걸 바탕으로 또 줄여나가요. 그렇게 수업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이거 잘 못하시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가장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과 아이들의 질문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중고등 학생들한테. 아까 피아제의 이론 버려라. 참 이렇게 뭐 한낱 고등학교 교사가 와가지고선 그런 예전에 전설과 같은 박사의 이론을 거부하는 그런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왜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막 설명보다는 뭐예요? 내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교육에서 해야 되는 경험적인 측면과 참여적인 측면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제가 교과서를 7권을 썼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요. 2년에 한 번씩 써서 어떨 때는 1년에 2권씩 썼던 것 같아요. 쓰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저도 똑같이 욕심이 많았죠. 이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꼭 알려줘야지. 근데 쓰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애들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만든 교과서가 계속 이제 자랑을 할게요. 그 선택률이 한 7, 80%가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중에 하나가 정말 다 쳐냈어요. 필요 없는 거. 근데 다 쳐내고 나머지는 설명하면 되니까요. 교과서에 내가 항상. 그래서 쳐냈고 근데 그때 생각을 바꾸게 됐던 게 바로 이론서인데요. 체제적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먼저요. 내가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까, 이 수업부터 해서 무엇을 원해야 될까라고 하는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 숫자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수행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파워포인트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다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믹스 커피를 타게 만드는, 먹게 만드는 게 수업의 목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일단 이것들을요, 오늘은 믹스 커피를 먹겠다 라고 하는 게 수업의 목표죠. 기존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사범대 나오는 애들이나 그런 초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다 학습 목표는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버리고요. 행동 영어로 어떻게? 처음에 컵을 찾아서 커피 믹스에 넣고 끓는 물을 알맞게 넣어 티스푼을 이용하여 커피를 잘 섞이도록 하겠다 라는 거죠. 쭉 풀어나가세요. 하나를 쭉. 자, 아까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맥락이 안 잡히냐면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쭉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커피 넣는 거 하나 하고, 끓는 물 끓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섞게 만드는 거 딱딱딱 끊어서 설명하니까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넘어가는 걸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맥락을 못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취 목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잡을 때 쭉 하나로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스킬은 어떤 것들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쭉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학습자 분석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 아까 피아제 이론 나와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미리 아실 필요가 있죠. 근데 솔직히 사회교육에서요, 이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경험이죠. 솔직히.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비슷할 거라고 하는 경험적 측면에서 하면서 한번 수업하면서 애들은 동물교육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셔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성취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제는 과연 커피를 좋아할까? 커피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이 수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수업한다고 해도 컵의 위치하고 뜨거운 물이 어디 있는지 끓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수업해야 되는 거죠. 자, 컵이 어디 있어? 저 뒤에 있어요. 끓는 물은 정수기에서 있는데 그것까지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그리고 모른다면은 그 내용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들은 이거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해서요. 이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애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컵 있는 위치도 모르는데 나보고 물 끓이라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재밌는 수업 하다가도 갑자기 경기가 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기 멀리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맞춰주시고, 그렇다면 교수 분석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부 썼던 거를 나눠야 돼요. 이제 자, 첫 번째 컵에 커피 믹스를 넣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끓는 물을 알맞게 넣는다. 끓는 물을 맞는다. 포트에 넣어서 물을 끓게 만든다. 그리고 티스푼을 이용해서 커피를 잘 적게 만든다. 이게 교수 분석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하나로 먼저 짧게만 설명하면 하나로 전체 길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행동별로 하나씩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게 교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수 분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교수 분석 1번이 이거였습니다. 커피를 잡고 컵에 커피를 넣는다가 첫 번째였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이야기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성취 목표 전체를 다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요,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번을 교수 분석 1번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업을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교수 분석은 이겁니다.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미션은 이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컵과 커피 믹스를 컵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요, 컵의 위치를 알아보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를 이용해서 점선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커피 믹스를 컵에 넣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하나의 성취적인 목표를 나누고 나눈 것들을 다시 나눠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위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샘플을 하나 좀 듣게, 동물교육 쪽에서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환경교육 쪽에서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수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니네들 이거 샀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예시가 있습니다. MIP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청바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오염이 된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원래 목화가 생산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더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수업 스킬을 넣느냐가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요 위에 것들을 하기 위한 문제 아니라 여기서 수업 스킬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는 거죠. 지금 딱 봤을 때 목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자, 고등학교 과정 애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해야지. 아니죠. 영상을 제시해 주던, 아니면 사진을 제시해 주던, 아니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주던, 이런 얘기로 생산되면서 농약도 많이 쓰고 땅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면 제3국이 굉장히